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한 속 방치된 아이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우현 세이프 더 칠드런 인권옹호부 매니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파 속에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동의 몸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일,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동이 신체 정서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일, 저해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보호라든지 치료 조치, 교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방임까지도 이루고 있어서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알려진 바대로라고 하면 최근 영하를 밑도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여기에 충분한 방안 없이 아이가 홀로 이제 거리에 있도록 두는 것 자체도 아동의 신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제공해야 되는 보호의 책임을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일단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긴 한데 일단 친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음식을 몰래 먹어서 혼을 내긴 했는데 쫓아낸 적은 없다. 그래서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앞서 매니저님께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까요? 네, 영유아였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가 자신의 생존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정을 나간다는 게 그냥 아이가 집이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설령 직접적으로 내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혼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을 내쳤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게 했을 맥락이 많을 것으로 있을 거라고 좀 가능성 높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지난 금요일이죠.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체벌이라든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같이 내쫓는다든지 내쫓겠다라고 위협하는 것 아니면 아동에게 어떤 굴욕적인 처벌을 주는 것 모두가 이제 체벌이라든지 훈육이다 이런 명분으로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학대 행위가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동이 생활하는 이 환경이 안전했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 태도는 어떠한지 아니면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학대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있는지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대 행위자뿐만 아니고 주변의 이웃이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하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주변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황들을 살피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신고를 접수한 직후에 경찰이 아이를 아동보호센터에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격리된 이 아동의 심리 상태도 걱정인데 현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뭘까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아이가 분리된다는 것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아동의 삶에서 가족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했던 조치이고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 아동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점들을 충분히 좀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고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매니저님 정인이 사건 이후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학대 현장에서
아이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아동 학대라는 사건이 다 그 보호자,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해를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가정 내에서 부모라든지 부모에 준하는 그런 보호자가 이렇게 학대를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이를 대변해야 될 어른이 학대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그 피해를 어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조사하는 그 현장 조사원들이 아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동의 그런 발달이라든지 심리를 충분히 이해해서 이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러기에는 사실 우리 학대 대응 체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미흡합니다. 수적으로도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아동, 가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 역량을 쌓기 전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전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있던 분들이 나가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니저님, 아동 학대 피해를 조사하고 또 예방할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기관 종사자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아동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이 분리 보호 받아야 할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학대 문제가 언론에서 불거질 때마다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 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역량을 키우려면은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체계에 자꾸 어떤 조치를 추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아동 학대를 정말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전문 역량을 기르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을 분리하더라도 아동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공동가정이라든지 위탁가정 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1년에 한 500여 명 정도밖에 정원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분리 조치가 되는 아동이 한 4천여 명 되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고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우선 현행법으로도 사실 아동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법정에서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필요한 만큼 되고 있나, 형량이 주어지고 있나,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동 학대 행위자에 따라서는 이 처벌만큼 또 중요한 게 아동 학대의 행위자였지만 또 보호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 학대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가정을 이제 다시
가정이 양육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모든 판단이 기준이 아동에게 최선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어떤 현장 조사자뿐만이 아니고 법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이 모든 판단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인식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우현 세이브 더 칠드런 인권옹호부 매니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